저 같은 사람이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백대명산을 드디어 완등했습니다. 운동도 안 하고 여행도 안 다니고 집에서 게임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걷고 달리고 산을 오르게 되고 백대명산을 도전하면서 혼자 여행도 처음 가보게 됐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여러 차례 2박 3일 동안 차에서 잠자고 산에 올라갔고요. 한라산을 가게 되면서 비행기도 처음 타봤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할 때까지 신기해서 창밖을 보느라 멀미했던 기억도 나네요. 제 첫 번째 도전이었던 산은 2021년 10월 16일 북한산이었는데요. 백대명산 인증하면서도 대단한 의욕은 없었습니다. 등산은 둘째치고 멀리까지 운전하고 가서 산을 오른다는 게 그때 당시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큰 도전이라 애초에 도전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만큼의 열정도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가막산을 다녀와서 2021년도에는 백대명산 2개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등산을 잊고 지내다가 2022년 6월 5일 세 번째 도전지인 용문산을 갔는데요.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등산을 얼마나 할지 몰라서 7만원짜리 등산화를 사서 신고 갔는데 비가 내리면서 등산화가 얼음 위를 걷듯이 바위에서 쭉쭉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질 때 손가락이 조금 꺾이면서 반년 가까이 불편함이 있었고요. 등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물도 500ml만 챙겨가서 배고프고 목이 많이 말랐던 첫 번째 힘들었던 산행으로 기억이 됩니다. 7월 9일에는 연인산에 갔다가 지도상의 명지산이 가까워 보여서 별 생각 없이 연계 산행을 했는데요. 엄청난 정글길에 수많은 벌레를 만나면서 벌레 공포증을 많이 극복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던 첫 번째 정글 산행이었습니다. 8월 26일 여름 휴가 때 처음으로 숙소를 잡고 떠난 1박 2일 등산 여행이었는데요. 혼자 여행 가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숙박까지 하려니까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출발했는데 13번째 도전지인 오서산에서 정말 큰 행복감을 처음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탁 트인 능선길을 혼자 걷는데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너무 평화롭고 경치가 예뻤고요. 집 밖에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마음 깊숙이 처음 느끼게 된 산이었습니다. 10월 1일 24번째 산행지인 용화산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제대로 된 첫 번째 운해를 보게 됐는데요. 백대명산 도전하면서 만난 가장 기억에 남는 운해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28번째 산행지인 도락산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22년도까지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지만 서울에서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 운전하고 갈만 했고요. 산행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5월 7일 소백산을 시작으로 다시 백대명산을 도전했습니다. 오랜만에 산행이라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큰 도전이었는데요. 소백산을 다녀왔더니 잊고 있던 즐거움이 다시 올라오면서 거의 주말마다 백대명산을 도전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멀리 떠나는 게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야 할 산이 집에서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차에서 잠을 자고 등산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고요. 해본 적이 없는 도전이라 망설여졌지만 7월 6일 45번째 도전지인 설악산에서 처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퇴근하고 한계령 휴게소로 이동하는데 고라니만 3번 만났고요. 어둠 속에 아무도 없는데 바람은 미친 듯이 불고 많이 으스스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에어매트도 없었고 차박 관련된 용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집에 있는 요가 매트만 들고 가서 잠자려고 차에 누웠는데 7월이었지만 새벽에 너무 추워서 바들바들 떨었고요. 바닥은 맨바닥처럼 딱딱해서 등허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2시간 정도 자다 깨다 하다가 5색 코스로 힘들게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기대했던 산인데 백대명산 도전 중 가장 곰탕 중에 곰탕이었고요. 하산에서 사우나 한번 했더니 체력이 회복되면서 방태산까지 다녀왔던 7월 6일이 처음 하는 차박이었고 장거리 산행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때 내가 차에서 잠을 자고 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백대명산 도전 중 가장 힘들었던 산행을 하게 됩니다. 9월 29일이 추석이었는데요. 27일에 퇴근하고 월출산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6시간 반, 집에 돌아갈 때는 8시간 넘게 운전하면서 2박 3일 동안 등산을 했고요. 며칠 뒤인 10월 7일에도 한글날이 껴있어서
2박 3일 동안 등산하면서 2주 동안 월출산, 덕룡산, 두륜산, 달마산, 천관산, 파령산, 내변산, 선운산, 불갑산, 충령산, 방장산, 백암산, 내장산, 모악산 이렇게 14개의 산을 탔던 게 가장 힘들었던 2주 동안의 백대명산 도전이었습니다. 열심히 산행을 해서 11월 11일 73번째 도전지인 한라산을 마지막으로 2023년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호회도 등산 친구도 없이 거의 혼자 등산을 했는데요. 내가 봤던 멋진 경치를 함께 본 사람이 없어서 혼자만의 기억으로 남기기에는 아쉬움이 컸고 또 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생일인 8월 8일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조금씩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2024년에는 2월 3일 지리산 천왕봉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때 영상 5도 정도 되는 날이라서 USB 전기 매트를 사서 차에서 잠을 잤는데 또 바들바들 떨면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에어매트도 깔고 전기 매트에 얇은 침낭까지 나름 장비들을 준비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되게 힘들게 올라갔던 기억이 나고요. 6월 2일 지리산 반야봉에 갔을 때에는 차에서 잠자고 새벽에 출발하려고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잡생각이 많아서 한숨도 못 자고 오른 첫 번째 무박 산행이었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 동안 마지막 장거리 등산 여행을 했는데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35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이라 숙소를 잡고 등산했고요. 7월 30일 96번째 도전지인 가야산 만물산 코스에서 사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땀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야산은 22개 국립공원 스탬프 도전 중 마지막 도전지이기도 했는데요. 등산 전에 찍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스탬프가 없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산길에 잊어버릴까봐 계속 생각했고요. 이날 국립공원 스탬프 도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신불산, 가지산, 제약산을 갔는데 뜨거운 태양과 혼자만의 싸움이었고요. 99번째 도전지인 제약산에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야 해서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100번째 목적지인 도봉산은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 갔던 산입니다. Y계곡을 지나 올라가 보고 싶었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도전하기 쉽지 않았고요. 백대명산 도전하면서 고소공포증이 조금 괜찮아진 이후에는 100번째 도전지로 남겨놨습니다. 또 8월 8일에는 비가 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도봉산에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진짜 비가 내려서 살짝 당황했지만 일단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도봉산은 바위가 조금 젖는 정도로 비가 그쳤지만 약간 미끄러웠습니다. 심원사에서 다락능선을 따라 다양한 바위로 올라가며 공포의 대상이었던 Y계곡 앞에 섰는데요. 예전에 저였으면 갈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섭지만 예전과 다른 건 99개의 산을 도전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체력이 있기에 무서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덤덤하고 무난한 도전일 수 있지만 게임에서 맵 밟히며 돌아다니던 사람이 현실에서 솔플로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요. 8월 8일 엄마 생일에 도봉산을 마지막으로 백대명산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 5월 엄마가 하늘의 별이 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는 공황장애로 인해 겪어본 적이 없는 우울증까지 오게 되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생 운동도 안 해본 사람이 나가서 걷고 달렸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1시간 정도 걸었을 뿐인데 양쪽 고관절이 아프고 자다가도 종아리에 쥐가 났고요. 몇백 미터만 달려도 밤새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걷고 달리면서 2020년 11월 15일 손기정 평화 마라톤에서 10km를 처음 달리게 됐고요. 이후에는 등산을 하면서 자연이 주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쁜 숲길을 혼자 걸을 때 새소리, 숲내음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면 그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숲길을 혼자 걸으며 그리움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 몸의 절반은 엄마가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볼 수 없어서 너무 그리웠지만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나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노력할 거고요. 저의 작은 도전과 여행은 계속됩니다.